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사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던 한 여인. 그런데 그녀 앞에 어린 시절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이제는 평생 친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죠. 우정과 양심,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녀. 지금도 친구 몰래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이 복잡한 관계,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뜨겁고 위험한 고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지만 내게는 여전히 멈춰 있는 듯하다. 매일 저녁 해가 지고 불 꺼진 집안에 혼자 들어설 때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보다 내일도 이렇게 혼자겠지 하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강하다 말한다. 눈물도 잘 보이지 않고 혼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밤마다 이불 속에서 터져나오는 내 한숨과 눈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그런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에 놀러 오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 없이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실 한쪽에서 웃고 서 있던 남자. 그는 바로 내 어린 시절을 함께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첫사랑 준호였다. 내 남편이야. 인사해, 준호. 민서의 목소리는 마치 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등학교 시절 교실 창가에 서 있던 그의 모습, 집안의 반대 때문에 울며 헤어지던 날의 기억, 그리고 연락 한 통조차 못한 채 영영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세상 참 좁네.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눈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둘을 바라보며 웃었다. 참. 신기하지? 너랑 나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결국 내 남편이 내 첫사랑이었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 민서의 천진한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라는 그 말이 내게는 차라리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그림자조차 외롭게 보였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하필이면 민서의 남편으로? 며칠 뒤 나는 다시 민서의 집에 불려갔다. 민서는 여전히 환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식탁에 앉혔다. 준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자꾸만 내 시선을 스쳐갔다. 순간 눈길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왔다. 그때 미안했어. 민서가 부엌으로 향한 순간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혀버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사별의 고독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래 묻어둔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준호와의 재회가 있은 후 내 마음은 하루하루 더 불안정해졌다. 사별의 고독 속에서 겨우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그와의 짧은 눈빛 교환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자꾸만 옛 기억이 찾아왔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준호, 시험에 떨어졌다고 울던 나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래던 목소리,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의 설렘까지,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살아났다. 며칠 후 민서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민서는 늘 그렇듯 밝았다. 너 요즘 얼굴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사해졌어. 혹시 좋은 일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마치 내 비밀을 들킨 듯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냥 내 덕분에 요즘 외롭지 않아서 그런가 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준호의 모습은 더 또렷해졌다. 며칠 뒤
민서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민서는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서 준호와 단둘이 남았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말없이 TV를 켜놓았지만 시선은 서로를 향했다. 너랑 헤어지던 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너 울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 나는 가슴이 죄어왔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역시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던 걸까? 얘기하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 난 아니야. 널 다시 보니까 그때처럼 마음이 흔들린다. 숨이 막히는 고백이었다.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민서가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정이 무슨 얘기해? 둘이 오래된 친구 같네. 나는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옛날 얘기 조금 했어. 민서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손가락이 멈춘 곳엔 짧은 한 문장이 있었다. 나도 잊지 못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메시지를 보낸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잠들지 못했다. 혹시 답이 올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까? 수십 번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뒤척이던 끝에 새벽 무렵에야 문자가 도착했다. 똑같아. 잊지 못했어. 단 한 줄.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눈물이 났다. 그리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서가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다녀오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충동에 휩싸였다. 지금이라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겠구나.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가고 있어. 결국 나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서 있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차를 건네주던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이후 내가 자꾸 떠올랐어. 민서랑 함께 있어도 너의 웃음, 너의 눈물이 자꾸 겹쳐 보여.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고백이 너무도 잔인했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던 말이기도 했다. 이러면 안 돼. 민서는 내 평생 친구야.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곧 내 마음의 대답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결국 터져버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친구의 집, 친구의 소파, 모든 게 잘못된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듯했다. 나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서로에게 걸려오는 전화, 아무도 모르게 남긴 짧은 메시지, 그리고 민서가 모르는 또 다른 우리의 시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건 상처와 파멸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비밀의 문은 열렸고 그 문 너머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두 얼굴로 살아가야 했다. 민서와 있을 때의 나는 여전히 환한 친구였고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의 나는 오래 묻어둔 여자가 되었다. 두 세상이 교차할 때마다 심장이 갈라질 듯 아팠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없으면. 서울 와서 외롭던 시절도 결혼해서 힘들던 날도 늘 내가 옆에 있었잖아. 나는 세상 누구보다 네가 믿음직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믿음이 곧 내 죄책감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이 우리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기도 했다. 민서가 우리 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와 준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며
전화를 했다.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일었다. 오늘이구나. 나는 집을 나섰고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낯익은 현관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도 더 큰 기대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정적에 잠겼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고 그 안에서 지난 세월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아내도 친구도 아닌 오직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오직 나의 남자였다. 하지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내 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준호를 만날 때마다 채워졌고 그 충족감은 다시 중독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며칠 뒤 민서와 나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민서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자주 보니까 진짜 가족 같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니까 그게 너무 든든해.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잔은 끝내 입술에 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남편을 잃고 무너진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건 준호인데 그게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라는 게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구나.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들어 그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냈다. 싶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나는 알았다. 우리가 걷는 길 끝에는 결코 평온이 없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이 두려움보다도 더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밀은 언제나 들킬까 두렵기에 더 짜릿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처음엔 단지 추억이 불러온 감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내 집, 그의 집, 심지어 짧은 틈을 내어 카페 한 구석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민서가 지방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준호는 내 집으로 왔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내주듯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죄책감도 우정도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와 나 두 사람의 몸과 마음만이 있었다. 너와 있으면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 그때 못 이룬 사랑을 이제야 찾은 기분이야. 우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민서가 알게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 좋아. 너를 잃는 것보단 차라리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그의 고백은 내 심장을 죄책감과 동시에 설레임으로 채웠다.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며칠 후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내게 새로 산 원피스를 보여주며 웃었다. 이거 어때? 당신이 사줬어. 기분 전환하라고. 그녀의 입술에서 당신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때 나는 속으로 미묘한 질투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직 나와 준호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움도 묻어 있었다. 이상한 눈치를 보였어. 혹시 우리가 티가 난 건 아닐까? 민서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평생 친구니까. 그게 더 무서워. 그녀가 널 얼마나 믿는지 알잖아. 가끔은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가슴에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민서의 믿음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동시에 나를 가장 잔인하게 죄어오는 족쇄였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민서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간 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내가 너무 그립다. 보낸 사람은 준호였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다행히 민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그쳤다. 이제 그만해야 해. 너무 위험해.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본능처럼
그의 이름을 눌렀다. 밤 올 거지? 너 없으면 이제 하루도 못 버티겠어.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 불안조차도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양념 같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중독되어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몰래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고 밤이면 서로를 찾았다. 그의 차가 내 집 앞 골목에 멈춰 서는 순간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안도했다. 외로움은 그의 품에서만 잠시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 관계는 점점 더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밤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짧은 시간을 내어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 순간 우리는 연인처럼 웃고 대화했지만 동시에 친구의 남편과 나라는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 눈엔 그냥 친구 아내랑 대화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다른데. 괜히 누가 들으면.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왔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이 내게 묘한 흥분을 안겨줬다.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한편 민서와의 시간도 이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믿었고 나를 의지했다. 어느 날 민서와 둘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녀가 불쑥 물었다. 너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 뭔가 생기가 난 것 같아. 혹시 누굴 만나고 있니? 그 질문에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포크를 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내 덕분이지 뭐. 내가 옆에 있어주니까 견디는 거지. 민서는 의심 없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와 나는 내 집에서 다시 만났다. 밖은 한여름이었지만 창문을 닫아 걸고 커튼을 들이운 방 안은 숨막히게 뜨거웠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렇게 있을 때면 세상 그 누구도 필요 없어. 민서가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은 내 거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들으면 안 되는 말이야. 내 마음은 달라? 너도 나랑 같은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말은 필요 없었다. 머릿속은 죄책감으로 뒤엉켰지만 몸은 그를 원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민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바빠서 나랑 대화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미정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두세 개가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그녀에게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르는 존재였다. 그날 밤 다시 준호와 함께 누워있을 때 나는 속삭였다.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다 드러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포기 못해. 널 만나고 난 뒤로 내 삶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길은 끝내 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비밀스러운 관계는 마치 독한 술 같았다. 처음엔 조심스레 입을 대었지만 한 모금이 두 모금이 되고 그 맛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다. 준호와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그를 통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민서가 출근하면 준호는 종종 내 집으로 왔다. 낮에 커튼을 치고 둘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햇살이 방 안을 스쳐가도 우리는 세상의 시간과 단절된 듯 서로에게만 몰두했다. 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겠다. 네가 없는 세상은 공허해. 그래. 그런데 민서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두 사람이야. 그의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나는 그 달콤함에 몸을 맡겼다. 사랑이라 부르든 욕망이라 부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원한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어느 날 민서와 함께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던 중 그녀가 무심코 말했다. 당신이 자꾸 늦게 들어오는데 일 때문이겠지? 사실은 딴 여자라도 있는 거 아냐?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민서는 곧 웃으며
장난처럼 덧붙였다. 그렇겠어? 우리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웃음 속에 전혀 의심은 없었다.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 내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한 생각하지 마. 준호는 내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어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준호는 내 집으로 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다. 너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네 얘기를 들을 때면 미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언제나 너뿐인데 우리 이러다 정말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 잃어도 괜찮아. 널 얻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의 과감한 말은 불안의 불씨를 지우듯 나를 달래주었다. 나는 그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건 끝날 수 없는 길이구나. 그 후로도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서가 외출하는 날이면 준호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었다. 길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게 스며들었고 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늪이 되어갔다. 나는 알았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하지만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렸으니까.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 사이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길처럼 번져 더 자주, 더 깊게 서로를 찾게 만들었다. 민서는 여전히 모른다. 그녀는 나를 가장 믿는 친구로 생각했고 나는 그 믿음을 이용해 그녀의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매일 두 얼굴로 살았다. 민서와 함께 있을 때는 웃는 친구였고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두 얼굴이 겹쳐질수록 내 안의 양심은 점점 무너져갔다. 어느 날 저녁 민서와 나 그리고 준호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즐겁게 얘기했지만 나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준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슬며시 내 손을 스쳤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지만 심장은 이미 폭발할 듯 뛰고 있었다. 왜 그래?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민서는 금세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웃고 있을 때조차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어 민서가 잠든 시간, 준호는 다시 내게 연락을 했다. 너 손 잡았을 때 미치겠더라. 더는 이렇게 숨기고만 살 수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꼭 쥐며 대답했다. 해. 그래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 그 대답은 아이러니했다. 우리가 이어지기 위해선 영원히 숨겨야 한다는 잔인한 사실. 며칠 뒤 내 집에 온 준호는 오래도록 날 안아주며 속삭였다. 넌 내 삶의 유일한 진실이야. 민서 옆에 있을 때조차 진짜 내 마음은 내게가 있어.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품에서 나는 울었다. 죄책감과 욕망 두 감정이 동시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나는 그 품을 떠날 수 없었다. 민서는 여전히 모든 걸 모른 채 내 옆에 있었다.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때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칼날 위에 선 것처럼 떨렸지만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테니까. 거울 앞에 선 나는 내게 물었다. 나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내 삶을 다시 찾은 여자인가? 답은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원했고 그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민서가 없는 사이 우리는 만났다. 닫힌 커튼 뒤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세상에서 그곳에서 나는 친구의 남편이 아닌 오직 내 남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끝나지 않는 비밀, 끝내고 싶지 않은 사랑.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여러분, 이 사연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친구와의 우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온 사랑을 붙잡아야 할까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